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넨스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커머스 OS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커머스 OS 내부에는 총 5가지 정도의 피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빌더, 그리고 온톨로지 매니저, 워크플로우 빌더, 대시보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액트2 이렇게 5가지 피처가 있고요. 이 5가지 피처를 이용해서 온톨로지 AI 에이전트 기반 엔드투엔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프라인 빌더 같은 경우에는 고객께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API라든지 파일 같은 것들을 연결하고 정교화하고 저희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온톨로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의미와 관계를 부여해서 AI가 저희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플로우 빌더는 멀티 에이전트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대시보드 생성은 원하는 형태의 대시보드를 수분만의 온톨로지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피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액트2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웨비나 때도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로서 화면을 보고 이해, 판단해 실제 액션을 실행하는 CUA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실제 시연을 통해서 저희 커머스 OS에서 어떤 식으로 5가지 피처가 유기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6개의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매출 왜 떨어졌어? 네, 제가 어떤 플랫폼의 매출인지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다시 되묻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워크플로우가 선택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모션을 분석하는 프로모션 애널라이징 에이전트, 컴피티터의 프라이스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는 컴피티터 프라이스 애널라이저, 그리고 지난 매출을 분석해주는 세일즈 트렌드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을 시작을 했고 작업들이 끝나고 서머리 에이전트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루체티 오렌지라는 상품에 대해서 매출 변동 현황 요약과 주요 하락 원인 분석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온톨로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파이프라인 빌더를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API를 저희 파이프라인 빌더를 연결해서 온톨로지 리스트, 오브젝트 리스트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모션 상품 관리, 프로모션 정보, 플랫폼별 월간 매출 목표, 일별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링크로 연결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로 만드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서 방금 호출이 되었던 세일즈 퍼포먼스 애널라이저의 구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지의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로모션 애널라이징 에이전트, 컴피티터 프라이스 애널라이저, 세일즈 트렌드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만들면서 설명을 더 드려볼 텐데요. 네, 먼저 워크플로우 빌더에 들어가 볼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할 작업은 예를 들면 루체티 콜라라는 제품을 런칭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가격이 네이버나 쿠팡에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에이전트를 놓고 이 에이전트는 네이버 가격 수집 에이전트. 네, 지금 여기서는 온톨로지나 지식사전에 사용될 필요는 없고 외부 도구는 네이버 서치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프롬프트로 이제 네이버 샵2를 사용해서 코카콜라, 펩시, 815 콜라의 가격을 수집해라 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쿠팡 가격 수집을 위한 에이전트를 만들 텐데요. 쿠팡 이렇게 이름을 짓고 외부 도구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집 기술을 이제 툴로 만들어 놓은 도구를 호출한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쿠팡 가격 검색 툴을 통해서 코카콜라, 펩시, 815 콜라의 가격을 수집해라 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2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이 정보를 분석해서 올 텐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 2개의 가격 정보를 서머리 해주는 서머리 에이전트. 이렇게 지정을 하고, 프롬프트는 너는 가격을 검색하는 서머리 에이전트야. 두 결과를 프롬프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해줘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분석 결과, 쿠팡 분석 결과.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데이터가 네이버의 결과이다.
붙여놓고 마찬가지로 쿠팡 분석 결과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end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유저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력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분석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럼 저는 루체티 콜라라는 것을 판매할 테니 루체티 콜라 예를 들면 350ml 한 개 그리고 판매할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0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집 에이전트가 지금 현재 수집을 하러 떠난 모습이고 네, 결과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제가 루체티 콜라 350ml 한 개 15,000원이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주요 브랜드와 가격 비교가 어떤지를 이제 AI가 똑똑하게 이제 한 개당 평균가를 지금 분석해서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한 개당 679원인데 제가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분석 상세를 봤을 때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구매 가치 비율이 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면 한 캔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20개에서 24캔을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판매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봤고요. 다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톨로지에 이미 DB를 연결해 놓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AI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오브젝트와 프로퍼티들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해 놓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간의 관계도 보게 되면은 창구별 재고 현황, 제품 아이템 마스터에서 아이템의 재고, 그리고 아이템의 이동, 발주한 아이템, 어느 창고에서 일하는 일인지 등등 관계도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모습이고 지식 사전에는 이 재고의 업무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룰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무결성 룰,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 체세로 넘어가서 온톨로지를 켜고 바로 질문을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 결과를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별로 재고 현황을 분석하고 재고 소진과 입고 타임라인이 불안정한 창고를 찾아줘라고 물어봤을 때 이 AI가 저희 온톨로지를 바라보고 이 유저 인텐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온톨로지를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답변을 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창고별로 현재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재고 규모 상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용 압박이 있는 모습, 타임라인을 봤을 때 불안정한 창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이번 작업은 앞에 했던 작업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온톨로지는 이제 모두 다 사용이 돼야 될 거고 지식사전도 모두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광주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광주 창고에서 최근 7일간 가장 많이 출고된 상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톨로지가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작업인데 최근 일주일간 흐름을 보았을 때 광주 창고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광주 창고에 있는 상품 중에 장기간 움직임이 없는 재고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이건 저장을 좀 해놓고 광주 담당자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재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 광주 말고 서울 담당자가 있다거나 울산 담당자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려서 볼 수 있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담당자 요약 온톨로지 오브젝트도 모두 다 사용이 돼야 되고 지식사전도 모두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울산 담당자 똑같은 프롬프트에서 울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답변이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온톨로지를 바라보고 각 담당자가 봐야 되는 정보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의 테이블로 봤을 때 그 지역별로 봐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지만 온톨로지를 통해서 내가 봐야 되는 정보만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정보의 인사이트만 추려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제 지난주, 최근 일주일간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를 그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받아본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재고 이슈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담당자가 재고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는 게 아니라 정리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HTML로 만들려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지 않은데 그럼 이거를 이메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담당자용은 광주 담당자에게, 서울 데이터는 서울 담당자에게, 울산 데이터는 울산 담당자에게 연결을 할 거고요. 해주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편의상치는 다 제 이메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이곳에 대한 결과를 넣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HTML로 시간 관계상 두 개는 나는 없애고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저희가 에이전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나 MCP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떤 일을 해라 라고 시킬 수도 있고 저희가 액트2라는 CUA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해라 라는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끝나서 데이터가 잘 나온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지역 창고 통합 재고 분석 리포트가 저에게 와 있는 모습이고요. 총 보유 재고, 판매 기능 재고, 취급 품목이 몇 개 되는지, 그리고 최근 7일간 최다 출고 상품을 이제 물었었고, 그리고 재고 부족 위험주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절이 우려되는 상품을 지난 그 일주일간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현재 같은 추이로 갔을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림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재고 분석 에이전트를 자동화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방금 만들었던 재고 분석 에이전트를 실행해줘 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재고 관련 이슈들을 모아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 대시보드 같은 걸로 보고 싶으신 니즈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대시보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저희가 미리 구성되어 있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개발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걸 BI 툴로 만들려면 이제 며칠 정도 소요가 돼야지만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보고 싶은 어떤 관점과 함께 어떤 대시보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도 잘 그려주고 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것도 잘 뽑아서 데이터도 잘 붙어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 당연하게도 이런 재고 현황이 바뀌거나 DBS 데이터가 바뀌거나 하면은 이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자체도 계속 살아있는 듯하게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배포를 해서 내 대시보드 그룹 어딘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 커머스 OS, COS 상의 대시보드 메뉴에서 보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커머스 OS에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 온톨로지 레이어, 에이전트 레이어, 액션 레이어 이렇게 총 4가지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 단계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파이프라인 빌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나누어 처리한 후에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온톨로지나 지식 사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레이어인 온톨로지 레이어에서는 온톨로지 매니저가 오브젝트와 데이터들의 관계와 의미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테스트 케이스라는 기능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능도 이 레이어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의미와 관계를 가진 데이터들이 실제로 에이전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워크플로우 빌더,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빌더가 있고 이런 빌더로 사용하는 것,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대시보드 뷰를 생성하는 것까지도 이어지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4번째 레이어인데요.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라, 어떤 커머스 플랫폼에서 가격을 바꿔라 같은 어려운 작업들도 액트2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실행 자동화나 시뮬레이션 같은 디시전 메이킹에도 도움을 되는 4가지 레이어로 커머스 OS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커머스 O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데모 위주로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머스 OS는 커머스만을 위한 솔루션인가요? 다른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희 회사가 커머스 버티컬을 주로 하던 회사이지만 커머스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온톨로지와 AI 에이전트로 해결하고 있고 커머스가 아닌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대1 정도의 비율까지도 올라온 모습입니다. 온톨로지가 아닌 레그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 온톨로지를 굳이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고객 환경에 있는 텍스트 문서를 조회한다든지 그대로 리트리버에서 보여주는 형식이라면 온톨로지가 아닌 레그로도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업에서는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쌓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써야 한다거나 정형화 데이터 처리와 함께 비정형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이라던가 시뮬레이션 같은 작업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온톨로지가 강점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머스 OS는 사스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고객사의 CSP 환경에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온프레미스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오픈소스 모델도 잘 나와서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